썼어? 능곡 2학년 썼어? 서정 2학년 썼어? 서정고 2학년 쓰고 내신 시간이랑 클리닉 시간을 정할 건데 시간표상에 클리닉 시간은 없어. 내신 시간을 정해주고 그 앞뒤로 클리닉 2시간 붙여주면 돼, 얘들아. 그래서 학교별로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뭐 무원 2학년 같은 경우. 어디 갔지? 서정 2학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2개씩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둘 중에 한 번만 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날짜랑 시간 옆에 써 있어. 수업 시작하는 시간이랑 선생님 보고 골라줘. 서정고는 뭐 둘 다 보미쌤 들어가셔서 무원고는 선생님이 달라, 얘들아. 미옥쌤이랑 윤미쌤이랑 이렇게 2분 들어가셔. 또 이 중에 뭐 행진고 도레우로 하나일 거고, 행진고는 월요일반 상우쌤이고 일요일반 미옥쌤이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 내신 시간은 왜? 아, 맞추려고? 그래, 아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텐데 너네. 내신 시작은 3월 5일 목요일 반부터야. 요때 되면은 정규 시간 없는 거야. 우리 토요일 안 오는 거야. 본인 내신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수업 2시간 듣고 클리닉, 내신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복습하고 확인하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아니야. 복습하고 확인하고 조교쌤이랑 스피킹 테스트 하고 암기하고 테스트 보고 요런 시간인데, 수업 앞뒤에 붙여서 하는 게 가장 좋아, 얘들아.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내 수업이 일요일 오전 10시면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 듣고 12시부터 2시까지 연달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내 수업이 만약에 요야. 일요일 이제 1시 반부터 1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이야. 그러면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수업 듣고 그 앞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클리닉 하거나 그 뒤에 3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클리닉 하거나 고르면 돼, 얘들아. 주말에는 5시 30분까지 클리닉이 있고 요때 평일에는 10시까지 클리닉이 있어. 6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나 이거 수업 듣고 바로 어디 가야 돼. 수학 가야 돼. 과학 가야 돼. 하면은 어쩔 수 없어. 다른 요일에 와서 클리닉 2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안 돼. 1시간 1시간. 월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클리닉 나눠서 안 돼. 붙여서 하는 거야. 왜냐면 2시간 분량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줄 거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웬만하면 수업 앞뒤로 붙여서 정해줘. 괜찮아? 이해가 됐어? 내신 시간 언제부터? 내신 시작 언제부터라고? 3월 5일 목요일. 3월 5일 목요일. 그럼 지금 써줘. 지금 써줘. 이름 꼭 쓰고. 시간표가 얻을 거야, 시간표. 왜? 당신 월요일 반이 인원이 적어. 주말이 인원이 많아, 얘들아. 그냥 썼어. 이 써줘. 토요일 몇 시인지. 토요일 몇 시? 클리닉 또 토요일 몇 시? 그리고 쌤들이 노안이 와서 안 보여, 얘들아. 그 시간표에 그 내가 수업 들을 거 동그라미 좀 쳐줘. 눈에 확 띄게. 내가 듣는 수업에 진하게 동그라미 좀 쳐줘. 눈에 확 띄게. 앞에 알 거고. 그렇지. 클리닉 시간 왜 안 써줘? 앞에 할 건지 뒤에 할 건지 써줘. 똑같이 토요일. 클리닉 월요일 8시. 그렇지. 월요일 8시. 토요일 한 글자만 써줘. 토요일. 옳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아. 서장 어딘지 확인하고. 알겠어, 이해했어. 여기 토요일 1시간, 토요일 한 글자만 써줘. 클리닉도 요일 써줘, 요일. 옳지. 됐어. 너 뭐 하나밖에 없지? 토요일 1시 반. 끝나고 할 거야? 그래, 그게 낫겠다.
이렇게 쓰면 돼. 옳지. 토요일. 나눠서 12시부터 2시? 이 앞엔 안 돼? 요때는 안 되니? 월요일 6시? 안 돼요? 나는 알겠어. 토요일은 그럼 통으로 다 되는 거야? 있나요? 그러면 혹시나 시간 변경할 수 있는지 나중에 쌤이 연락할게. 왜냐면은 담당쌤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아서 그래. 일단 알겠어. 이어서 하는 거고. 우리는 2학기 때 봐하나? 2학기 때 최우선으로 볼게. 이런 괜찮다. 일요일 아예 안 돼? 알겠어. 아직 시간표 안 낸 사람 있니? 오늘 주태는 수업 끝나고 볼 거야. 아, 겁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치? 요거 학교별로 나눠준 거 요거 잠깐만 볼게.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너네 학교 교과서가 나왔어. 학교 교과서가 나왔는데 여기 들어있는 작품들 위주로 사실 선생님들이 겨울방학 때 작품을 선정해서 수업을 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너네 이제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까먹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계약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정이랑 능곡 먼저 봐줘. 고재종의 첫사랑 오늘 할 겁니다. 큰 대단원, 전화 미안해. 자, 큰 대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 있는 작품 있지? 오늘 할 작품이야, 얘들아. 고재종의 첫사랑. 사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작품은 아닌데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얘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화정고, 능곡고 둘 다 교과서를 조금씩은 건드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화정고 교과서 많이 건들고요. 그리고 큰 1단원에 두 번째 02라고 써있는 거 보면 윤동주에 쉽게 쓰여진 시 있어, 얘들아. 우리 요것도 수업 때 했었어. 그리고 큰 대단원 두 번째 보면은 복숭아 나무 곁으로 요런 거 우리 했었던 작품이야, 얘들아. 했었던 작품. 그리고 서사갈래 보면은 이생규 장전 요런 것들. 그리고 뭐 리바운드 요런 거는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죠. 큰 3단원을 보면은 이제 이게 시기별 작품이 나와. 고전시부터 시작이야. 사실 너네가 2학년이 되면은 1학기 동안 문학만 할 건데 사실 뭐 중간고사 때 현대시만 하고 기말고사 때 고전시만 하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고사 때 현대시 고전소설 그리고 기말고사 때 반대로 고전시 현대소설 요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1학년 때보다 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행신 너네 한 30작품은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네 계약을 하면은 알잖아. 계약하면은 너네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일단 3월 1주차 그냥 보내. 서로 막 이제 막 개관하고 막 OT하고 수업도 안 하고 그냥 보내. 막 프린트 나눠주고 그러고 보낸단 말이야. 그리고 한 2, 3주 동안 수행평가만 해. 그럼 막 애 같아. 4월 되면 이제 중간고사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진도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수행평가 다 끝나면은 선생님들이 끝까지 진도 안 가르쳐 주다가 막판에 이제 프린트를 쫙 나눠줄 거란 말이야. 그럼 너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지? 뭐 해야 돼, 얘들아? 바로 사진 찍어서 쌤한테 보내주는 거야. 너네 이제 담당쌤 알지? 시간표 적어서 낼 때 봤잖아. 바로 담당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야. 우리 무슨 작품 들어간다? 알지, 석유야? 많이 했지? 그런 걸 해줘야 돼. 그래야 시험 대비가 가능해. 너네 작품의 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늦게 알려줘. 끝까지 안 알려줘. 그리고 교과서 많이 하지도 않아. 외부 작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협조가 필요해. 너네들의 협조가. 알았어, 용준아? 자, 이제 서정이랑 무언고 봐줘. 서정이랑 무언고. 너네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작품 봐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야. 우리 했었잖아. 이런 작품이 나온다고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김소월의 길.
이런 작품 나오고요. 박완서 작가의 소설은 늘 나오는 편이야. 화정은 1학년 때 나왔을 거고 도래울 2학년 때 무조건 나옵니다. 너네 엄마의 말 꼭 나올 거다. 네, 쭉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단원 보면은 고전시 나오기 시작해. 우리 송민국 했지. 그리고 두 번째 소설에 있는 거 작품 2번 써 있는 거 두 번째 큰 대단원 2 대단원 2에 1소단원에 작품 두 번째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고 써 있어. 얘들아 박태원 들어보지 않았어? 뭐 우리 배운 거 작품 하나 있어. 소설가 구보씨. 그 작가야. 그 작가야.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이런 거 나옵니다. 너네 황동규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황시성을 가진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 너네 아는 사람. 내가 맞히면 메가커피 쏜다. 여기 봐봐. 너네 아는 소설가 유명한 사람, 교과서에 실리는 사람 황씨 한 명밖에 없어. 황순원? 황순원 작가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뒷페이지 보면은 서정갈래, 찬깃바람과 정석가, 어부사시사 이런 거 무조건 시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국 나오면서 우리 했었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지만 했었다. 그리고 서사갈래에서도 주몽신화 우리 이런 건 안 다뤘지만은 이생규장전 이런 거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쭉 봐 얘들아. 쭉 보시고요. 자, 나 어디까지 봤니? 행신. 행신은 사실 교과서를 안 건드릴 확률이 가장 높아. 어디서 막 수업 자료도 없는 거 프린트 이만큼 뭉텅이로 줄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학교 진도를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건 행신이야. 너네 교과서를 거의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잖아. 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야. 그럼 나라에서 주는 교과서 한 번씩은 건드려야 돼. 그래서 너네 이번에는 교과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품 한번 쭉 봐봐봐. 알겠어요? 그래서 수업 잘 들으라고 목차 나눠줬어. 그래서 쭉 보고 우리 수업 들어가자. (64쪽에) 첫사랑 봐주세요. 숙제는 이따가 주태 볼 때 확인할게. (64쪽) 폈어? 그래서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현대시 파트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첫사랑이래. 어머 설레. 왜? 그 선생님의 첫사랑은 7살 때 우리 위층에 사는 오빠를 좋아했어. 네,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내 엄마 말을 안 들었나 봐. 너네 그거 당해봤어? 엄마가 내복만 입히고 쫓겨낸 적 있어? 선생님 나 때는 말이야 약간 그런 집이 많았어. 이제 엄마한테 잘못해가지고 이제 내복만 입고 쫓겨났는데 이렇게 복도에 서 있는데 부끄럽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베베 꼬고 있었는데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 오빠가 자기 겉옷을 덮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오빠를 좋아했지. 자, 나의 첫사랑이야. 자, 여기서 첫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시는 첫 번째 특징이 자연현상에 빗댔다는 거야. 써줘. 인간의 삶 중에 하나인 첫사랑을 자연현상에 빗대었대. 사실 뭘 빗대냐면요. 뭐 얘기하고 있어 지금? 계절 찾아줘. 처음 시작할 때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야. 눈 얘기가 나오거든. 너네 눈꽃이 뭔지 알아? 너네 눈 확대해봤어? 눈 사진 찍어서 확대하면 약간 눈 결정이 꽃처럼 생겼어. 되게 예쁘게. 예쁜 거 맞아? 아니 몰라.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이제 얹혀지잖아. 그러면은 꽃이 핀 것처럼 하얗게 올라가. 이게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걸 눈꽃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눈꽃에 첫사랑을 빗댄 거야.
아, 근데 봐. 얘가 영원히 여기 있어? 아니, 되게 쉽게 사라져. 바람만 불어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사라져. 그래서 첫사랑은 실패할 거야. 아이, 실패야 첫사랑이지. 첫사랑은 실패하는 맛이야. 자, 두 번째. 뭐가 흐를 거야? 주하나 뭐게? 아이, 끄덕끄덕 게 아니지. 뭐가 흐르게? 시간이 흐르죠. 지아나 찾아줘. 뭐에서 뭐로 시간이 흘러? 그렇지. 겨울에서 봄으로. 그러니까 녹지. 자, 세 번째. 역설법 나올 겁니다. 자, 봐줘. 역설. 역설법이랑 반어법은 반드시 구분해줘야 돼. 자, 역설법은 겉으로 봤을 때 뭐가 드러나는 게 역설법이야? 모순, 그렇지. 모순이 있어야 돼.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내용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삶의 진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표현 쓸 거야. 모순 속에 삶의 진리, 진실을 담는다. 이런 말 쓸 거야. 자, 그럼 반어는 뭐랑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야? 용준아, 너 숙제 했어? 언제 했어? 매일매일 하나씩 풀었어? 왜, 어제 급하게 했지? 오, 잘한다. 봐. 자, 선생님,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했어. 자, 이게 반어야. 그럼 왜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해? 강조하려고. 한번 곱씹어 보면서 강조하려고 반어법 쓴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역설법 빨리 찾아줘. 어디 들어나? 역설법? 설유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냐고! 어디? 여기! 자, 아름다운 상처. 이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시작해서 역설법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읽다 보면은 이게 모순이 아니지 않나? 누군가한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0.1초 만에 역설법 찾는 방법 알려줬잖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긍정수식어와 부정수식어가 한꺼번에 나타나면 이거 역설이라고. 역설입니다. 그럼 봐. 역설의 효과는 강조. 뭘 강조할 거야? 자, 그럼 처음부터 들어갈게. 자, 눈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뭐야? 흔들리는 나뭇가지 나오는 거야.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이 노력을 했대, 얘들아. 자, 뭐뭐 하려고는 뭘 나타내주는 연결어미? 의도? 그러면 눈이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네. 그럼 나야 이거 무슨 법이야? 의인법. 그렇지. 의인법이야. 의인법 쓰였네. 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하는데 여기에 눈이 맞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 않은 걸 의도하고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거래. 계속 노력하네. 끊임없는 노력을 할 거야. 또 봐줘. 자, 뭐뭐 하지 않았으랴. 이거 무슨 법? 저기야? 의문형 어미를 썼는데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서리법이야. 서리법이 뭐야? 평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의문문으로 표현한 게 서리법.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야기지. 자, 눈꽃을 피우려고 도전을 했대. 자,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을 거야. 지금 추측하고 있어, 추측. 남분분 춤추었겠지. 추측하고 있어.
뭐를? 요 많은 도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측의 표현을 통해서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만 더 얘들아. 이런 표현들.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 그렇지. 음성 상징어. 그럼 음성 상징어가 뭐야? 뭐나 뭐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게 음성 상징어게? 소리나 모양을. 개념을 잡고 가야 되더라. 소리나 모양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걸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사만 해당이야. 부사만. 그래서 얘는 음성 상징어게 아니게? 아니야. 부사가 아니잖아. 얘 음성 상징어 아닙니다. 부사만 음성 상징어야. 자,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자, 그럼 봐줘. 소리를 나타내주면 의? 세담아, 의? 소리를 나타내주면 의? 성어. 모양을 나타내주면 용준아, 의? 태어, 옳지. 똑똑해. 의태야. 자, 그럼 싸그락은 뭐 소리, 의, 성어. 남분분은 모양, 의태야. 또 무슨 법 쓰였게? 눈이 두드려 보았대. 춤추었대. 누구만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의문법. 자, 미끄러졌어. 한 번에 돼? 눈곱 피우는 게? 안 돼.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대. 좌절이 진짜 수백 번, 여러 번이나 있었대. 쌤이랑 얘기했잖아, 얘들아. N백이야, N백. 과장.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과장.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냥 사랑 아니지. 무슨 사랑이야? 주하나? 첫사랑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거래. 쉽게 사라져. 이런 사랑을 위하여 소망. 뭐뭐를 위하다 소망.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 애야, 얘들아. 자,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 애야. 눈꽃을 황홀하게 피워낼 수가 있대. 자, 얘가 선후관계인 거야. 얘가 조건인 거야. 그럼 봐. 햇솜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 너네 솜이 뭔지 알지? 목화솜. 우리 목화에서 따잖아, 얘들아. 그럼 햇이 접두사야. 너네 가끔 가다 감자철 되면은 너네 포테토칩이나 볶감자에 햇감자 이렇게 써 있는 거 알아? 먹어봤어? 포테토칩이랑 포카칩에 햇감자 이렇게 써 있어. 햇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해에 처음 나온 이런 뜻이야. 그래 봐봐. 솜 안 그래도 하얗고 보송하고 깨끗한데 갓 나온 솜이면 얼마나 깨끗하겠어. 순수한 마음이야. 순수한 마음. 민수야, 같은 무슨 법이야? 직유법. 즉 순수한 마음을 다 퍼부어줘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야만 아름다운 첫사랑의 결실이 있는 거야. 자,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알아어라 무슨 형이야? 아니나? 알아어라? 예서야? 알아어라? 보아라, 먹어라, 가라 무슨 형이야? 청유? 명령? 의문? 명령입니다. 명령형. 자, 저 황홀 눈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 황홀이다.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 그럼 봐봐. 이 명령은 뭘 위한 명령이야? 의지야? 서교야? 반드시 봐야 돼! 요거야?
아니야, 저 황홀 좀 봐. 너무 아름답지 않니? 요걸 강조하고 있잖아. 자, 아름다움을 강조. 아름다움 강조. 윤수라, 이제 시간 뭐 됐어? 봄 됐어. 시간이 흘렀네. 이씨. 봄이면 겨울에서 봄으로 흘렀어. 세담아, 여길 봐야지. 눈이 어디로 가 있어. 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우리 화상 입었을 때 대였다라는 표현 쓰지. 눈꽃이 머물다 갔는데 대였대. 첫사랑 성공했어? 아니, 실패했어. 상처야. 첫사랑 실패의 상처야. 이걸 된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 근데 요 대였던 자리에 봄이면 뭐가 터뜨려져? 너네 봄 되면 터뜨릴 거 뭐가 있어? 꽃이요. 맞아.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아름답게 꽃이 피었어. 근데 이 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상처래. 상처는 왜 그런지 알지? 첫사랑의 좌절. 첫사랑의 실패야. 근데 이게 가장 아름답대. 성숙한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성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아름다운 상처. 별로 안 어렵죠? 자, 무슨 법 쓰였다고? 역설법. 그럼 얘 문제 풀어봐봐. 65쪽에 1, 2, 3번. 아니야. 비틀렸어. 쓰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1번. 아, 그렇네. 뭔 소리야, 동그라미 쳐놨잖아. 아니, 하나부터 문제집 샀어? 좀 풀어봤어? 어디까지 풀었어? 분야별로 조금씩? 대의 원식만? 어려운 거 있으면 가지고 와. 알겠어. 이따 쉬는 시간에 보자. 잠깐 뒤로 놓게. 지안이 다 풀었어? 왜 자신이 없어? 그치.
다 맞았쥬. 시간이 더 필요해? 1번에 어디까지 들렸어, 다이나? 그렇지. 의지 강조가 아니라고요. 자, 명령형 표현 어디 쓰였어? 설교야, 명령형 어디 쓰였어? 그렇지. 보아라. 의지야. 반드시 보자. 볼 거야. 아니야.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지. 의지가 아니라. 자, 2번. 2번도 4번이래. 뭐가 틀렸어? 맞은 사람. 오, 윤수라 뭐가 틀렸어? 저 황홀이 나뭇가지의 노력이야? 이 황홀이 뭘 빗댄 표현이었어? 주하나? 오, 눈꽃이었어. 맞아. 누구의 노력이야? 눈의 노력이잖아. 나뭇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자,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요준아 맞았던데? 오. 자, 그러면 봐봐.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를 표현한 게 이게 무슨 법이야? 이거 반어법. 표면적으로 모순된 진술 속에 모순 속에 진실을 담은 게 이게 역설법. 기억의 표현상의 특징은 역설이죠. 이거 두 대상을 연결어를 활용해서 직접 빗댄다. 요거 직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줘. 시련을 겪고 피어나는 것에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게 맞지. 그래서 3번.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하다? 아니에요. 아름다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럼 67쪽에 연관 작품만 하고 내가 쉬는 시간 줄게. 제목이 뭐야? 지안아, 제목이 뭐야? 사랑에 대한 거를. 사랑 더럽게 좋아해. 자, 그럼 봐봐.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 민수야, 이게 한 번 더 나올 거야. 어디 나와? 저 문장이? 맨 끝에 나옵니다. 무슨 상관? 순위 상관. 순위 상관 쓰면 뭐가 좋아? 안정감. 그렇지. 또 어차피 얘도 반복이잖아. 맨 처음에 얘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 반복하면 강조. 뭐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내용 빠르게 볼게. 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 자, 과모나무인데 과일 나무인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 쓸모없는 거지. 이런 것들은 뿌리채 뽑는 거야. 자,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도 모조리 잡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사랑을 할 거면 전 남친의 흔적 지워야 돼. 그 뜻이야. 알겠어? 자, 뭔가 안 좋은 거 실현, 장애 요런 걸 제거하는 게 전제조건이야. 전 남친 흔적 지워야 돼. 자, 그리고 새로운 묘목. 너네 묘목이 뭔지 알아? 굉장히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해. 나무 처음 키울 때 바닥에 심는 거. 자, 새로운 사랑이야. 새로운 사랑. 새 남친. 자, 새로운 사랑을 심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헤쳐야 돼. 내 두 손에 땀을 섞은 흙이야, 얘들아. 자, 땀은 노력, 정성 이런 걸 의미해요. 야, 전 여친 흔적 지우고 노력해야지.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또 그 흙을 깨끗하고 실하게 영양분이 풍부하게 하는 게 사랑한다는 거래. 뭔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자, 그리고야. 더 있어. 안 끝났어. 자, 새로운 여친을 만나기 위해선 주하나.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이런 시련에도 바위 속보다 어두운 밤이어도 이런 시련에도 그 밤을 세워서 지켜주는 일이래. 어머, 감동. 보호해줘야 돼.
새 여친 보호해줘야 돼, 주하나. 자, 헌한 새벽의 햇살이 퍼질 때까지 어머머머머 쌤 얘기했잖아. 시간, 밤, 겨울 요런 거에 고난을 빗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아침 나온다. 아침, 봄 요런 거 나온다. 극복 나온다. 시간의 흐름 나올 거다잉. 자, 그래서 새벽에 햇살이 퍼질 때까지, 즉 좋은 때가 올 때까지야. 올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로운 과목이, 과일 나무가, 새로운 사랑이, 나의 새로운 여친이 샘물 같은 그런 빛을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거래. 지켜보는 거래. 자, 그만큼 새로운 여친을 위해선 인내해야 돼. 새로운 남친을 위해선 인내해야 돼. 그리고 보호해줘야 돼. 실현해서 극복해야 해. 자, 요게 사랑한다는 거래. 그리고 봐줘, 얘들아. 지켜봐야 돼. 강요 안 돼. 강요 안 돼. 이게 사랑이래. 시험에 안 나오겠지. 야, 10분씩. 잠깐만. 잠깐만. 저 시계가 잘못됐네. 더 가도 되겠다. 내 시계가 잘못된 거야, 지금? 아니잖아. 자, 68쪽 펴. 마음이 급했는데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자. 사실 요 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넘겨봐봐. 넘기면은 71쪽에 나무의 수삭이라는 시가 있어. 서정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2학년, 3학년 되면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거든.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 놔. 수업해. 학교에서 프린트도 줘.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에이, 그럼 시험 범위로 왜 알려주는 거야? 이 작품이 그랬었어.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오고. 근데 매년 시험 범위에 포함은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앞에 봐줘. 자, 나무의 꿈 봐주세요. 나무의 꿈. 잠깐. 손택수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제목을 봐야지. 자, 제목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누구의 꿈? 나무의 꿈이래. 어머! 나무가 꿈을 꿔? 무슨 법, 석유야? 의인법 100% 쓰이겠지. 또, 자, 나무 나왔어. 나무. 쌤 얘기했잖아. 제목에 자연물이 나오면 진짜 그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야. 결국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 결국에는 사람의 꿈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오케이. 자, 지금 누구한테 뭘 걸고 있어? 찾아줘. 나무한테 뭘 걸어 잡고. 말을 걸어. 되고 싶니? 말을 걸어. 물어보면서. 의문형이죠? 상자는 누구야, 하은아? 나무예요. 자, 나무한테 말 거는 거야. 너 잘하면 뭐가 되고 싶어? 의자가 되고 싶어. 나무의 꿈 첫 번째. 의자가 되고 싶니? 혹은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얘들아. 소리가 난다. 무슨 심상? 청각. 그렇지. 자, 나는 계단도 있겠지 라면서 너 꿈이 의자, 책상, 계단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나무 그 자체가 아니지. 다른 사람한테 쓸모가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야. 자, 그 계단을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대요. 잠깐만 봐줘, 얘들아. 팽개하지 말고 잠깐만 봐줘. 그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을 거야.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고 별빛이 들고 나가는 창문도 있어.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바다의 수평선을 지나가는 목선이 있어.
봐줘. 느껴져?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연쇄법이야. 이게 연쇄법이야. 유서 써야지. 연쇄법이 뭐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요게 연쇄법이야. 누가 방금 비웃음 같은데 나의 노래 실력을? 자, 앞문장의 끝과 뒷문장의 처음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는 거. 이게 연쇄법이야. 여러분 이렇게 쓰면 뭐가 좋아요? 사고가 연결돼요. 앞뒤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연결감을 줘, 연결성. 연결성. 자, 그럼 다시 내용.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고 그 다락방에 별빛이 들어오고 나가는 창문들도 있을 거야. 다 상상이지? 실제 나무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너 뭐가 되고 싶어? 의자, 책상, 계단도 있을 거야. 계단 타고 올라가면 다락방도 있고 창문도 있고. 상상이야, 상상. 자,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바다. 결국에는 바다. 자, 바다의 수평선. 너네 수평선이 뭔지는 알지? 뭔지는 알지? 바다 보면은 저기 바다 끝이 일직선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게 수평선. 그럼 땅의 저기 끝은? 지평선. 그렇지. 누나가 노래 불렀잖아. 정색을. 자, 수평선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모른대. 목선이 뭐야? 밑에 써있어. 목선이 뭐야, 용준아? 빨리 찾아봐. 나무로 만든 배래. 그래서 뒤에 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만약 네가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라면서 계속 다 추측이잖아. 다 추측이야. 미래야. 까지야. 까지. 나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 꿈이 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야. 의자, 책상,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통해서 볼 수 있는 창문, 그리고 누군가가 탈 수 있는 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야. 도구적 가치지, 도구적 가치. 근데 뒤에가 중요해. 자,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할 수 있어.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 좌절될 수도 있어.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아궁이 속에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근데 잊지 마. 네가 한 줌의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뭐야? 하늘을 날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이야? 타면 재가 하늘을 훌훌 날아가잖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즉 가치 없지 않아. 가치가 있대. 정말 위로되는 말 아니야? 너 누군가한테 도움 안 돼도 네가 이루고 싶었던 꿈 못 이뤄도 너 가치가 있어. 자,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거야. 장작. 그냥 타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줬대. 가치가 있어.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요 제가 춤을 추듯 피어오른다라고 얘기하네. 별로 내용 어렵진 않지.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 하지만 반전이 있어. 지금은이야. 지금. 현재. 앞에까지는 다 뭐에 대한 얘기였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너 꿈이 뭐야?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미래. 추측 요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현재는 다만 너의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자, 현재에 집중해 보렴. 정가. 너 누구야? 너. 나무. 아,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현재에 충실하렴.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현재에 충실한 모습이야, 요게. 현재에 충실한 모습. 자, 결국에 마지막. 주제는 결국의 마지막. 지금이 바로 뭐래? 너구나. 현재의 너의 모습이 너의 본질이다. 이 뜻이야.
앞에 이게 왜 나온 거야? 앞으로 뭐가 될 거니? 못해도 괜찮아 라고 위로, 앞에까지는 위로, 교육 마지막에는 현재가 가장 가치가 있다.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요게 주제입니다. 또 볼게. 자, 뭐뭐구나, 구나, 구나, 반복. 그럼 포인트 갑니다. 지금 나무를 하고 있어? 의인화. 자, 두 번째. 대상 나무한테 뭘 건네고 있지? 말, 그렇지. 써줘. 세 번째. 종결 표현이 한 가지야, 지금? 아니, 뭐뭐 하구나, 뭐뭐 하겠지, 뭐가 되고 싶니? 반복하고 있어. 아이고, 종결 표현이 다양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세요. 훌륭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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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옳지. 옳지, 잘했네. 이걸 한번, 얘는 이제 다 맞았던데? 너무 잘했던데? 너무 잘했어. 자, 2번. 너무 개소리다. 목선과의 이별을 초래하는 방해물, 나의 지향점이지. 가고 싶은 곳. 세담아, 기억이 뭐야? 바다. 하늘은? 아유, 하늘이래니. 하늘. 내가 답을 해버렸어. 자, 1번이요. 너가 지향할 것이라고 가정한 대상이다. 맞고요. 2번. 너가 처한 상황이 아니지. 현재 상황이 아니잖아. 너 바다가 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기억. 너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표상은 상징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아니죠. 자, 너가 과거를 과거 회상 안 나와. 너가 확신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자. 너가 확신하고 있는 거야? 화자가. 너는 나무니까. 자, 10분만 쉬고 오세요. 숙제 안 한... 71쪽 봐주세요.
야씨 제목부터 어려워. 수사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무의 수사학이래. 에이 정말. 수사학이 뭐냐면 우리 들은 적 있을 거야 얘들아. 의문문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문. 옳지? 의문문. 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어. 반드시 무언가가 이렇게 더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 의문문. 마지막. 형식은 물어보는 건데 내용은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수사 의문문이야. 할 때의 수사야. 자, 꾸며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꾸며주는 법을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수사학은 그 꾸며주는 방법에 대한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데, 자, 꾸며주는 언어 표현의 방법을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역설법, 반어법, 직규법 이런 식의 꾸민 말들을 수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은 반어법 얘기할 거야. 반어법. 나무의 반어법이래. 반어가 뭐였지? 뭐와 반대로? 그렇지. 속마음과 반대로. 속마음과 반대를 표현하는 게 반어였잖아 얘들아. 반어. 자, 근데 제목이 나무야. 진짜 나무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봐줘. 내용 봐줘. 나무는 원래 얘들아 도시에 살아야 돼? 자연에 살아야 돼? 자연 속에 살아야 하는데 이 나무 지금 어디 살고 있게? 찾아줘. 본문을 봐야지 얘들아. 책을 봐야지. 어디 살고 있어? 무슨 변에 있어? 도로변에 있어. 도시에 살고 있어. 원래 살던 곳이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해? 무슨 민? 이주민이라 그래. 여기에 토착민이 아니야. 원래 여기 살던 존재가 아니야. 이주민이야. 원래 자연에 살아야 하는데 도시로 이동을 온 거야. 그래서 적응이 안 돼. 근데 어떻게든 악착같이 적응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뭐가 펴? 시작이 뭐가 피었대? 꽃이 피었대. 그래서 그게 치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적응한 척 하는 거야. 적응한 척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유지. 주제야, 써줘. 자, 꽃이 피었대. 꽃. 원래 꽃 하면은 나무의 결실, 순수, 희망, 좋은 것, 지향 이런 걸 상징하는데 여기서의 꽃은 아니야. 적응의 결과물이야. 자, 비었다, 뭐뭐 얻다, 뭐뭐 한 것이다. 어디 갔어? 뭐뭐 한다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를 쓰고 있어. 딱딱한 느낌을 주지. 굉장히 냉랭하게 말하는 듯한 느낌. 자, 꽃이 피었대요. 도시가 공간이네. 나무에게, 자, 나무 동그라미 쳐줘. 원래 자연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야. 뭘 가르쳤대? 반어법을 가르쳤대. 이게 제목에서 말하는 수사학이네.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야.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됐대요. 어머, 나무는 이주민이야. 나무는 이주민.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소외된 존재야. 얼마나 낯설겠어. 자, 된 후부터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대, 얘들아.
이게 반어법을 쓰는 이유네. 그대로 들어오면 도시에서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잖아. 도시에서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돼. 겉으로 괜찮은 척 해야 돼. 이게 나무가 도시한테서 배운 반어법이야.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어리석은 거야 라는 걸 반어법에 사용하는 이유지 뭐. 어리석기 때문에. 근데 봐봐. 나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 도야 얘들아. 내 가도 아니고 나 도라고요. 그럼 나도 나무도 깨달았다야. 나무와 화자를 뭐 하고 있어? 무슨 시? 동일시. 그렇지? 동일시 하고 있네. 그래서 나무는 동일시의 대상이야. 나두고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있자. 그렇지? 뭐뭐 하자. 시적 화자의 태도는 의지. 악착같이 옳지.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들뜬 뿌리 나도 내리자. 옳지. 뭐뭐 하자. 무슨 형이야? 지안아? 청유형. 그렇지. 자, 들뜬 뿌리라도야. 이 뿌리가 튼실하고 좋은 뿌리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들떠 있어. 엉성해. 엉성하지만 얘라도 내리는 거야. 왜? 적응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적응하려는 발버둥. 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에 그렇지. 반어법은 속마음을 아예 감추고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야. 비틀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는 거야.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에 아예 감추는 대신에 비트는 법. 요게 반어법이지.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화자는 나이가 30대네? 약간 30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 난 모르겠어. 난 영원한 20대니까. 네. 네. 약간 시, 소설 이런 거 나오면은 뭔가 이제 내적 갈등이 있고 현실에 대한 막 고민이 있고 막 이런 나이가 30몇 대가 제일 많이 나와. 30대가. 자, 나무는 나의 스승이야. 왜 스승이라고 표현할게? 내가 나무한테서 뭘 배워서? 반어법을 배워서. 그래서 나무의 수사학이야. 나무가 나한테 반어법을 가르쳐 준 거야. 나무는 나의 스승 의인수였고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그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에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거. 붕붕거린다. 청각적이에요. 자,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끊임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거. 청각적이야. 그럼 봐줘. 여기서 나비와 벌이 긍정이게 부정이게 찍어봐. 세담아 찍어봐. 부정. 그렇지. 잘 찍었어. 얘네 부정이야. 얘네는 나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야. 뭘 따라온 거야? 그냥 꽃향기가 따라서 온 거야. 얘네들은 도구, 가치를 중시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 또 내성이 생긴 이파리 형광펜. 뭐에서 살아남은 결과물이게? 도시에서 살아남은 결과물이야. 자, 도시에 적응한 결과물이야. 내성이 생긴 이파리. 안 좋은 거지? 자, 이파리를 벌레듯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것. 괴롭죠. 고통입니다. 자, 도로변 공간. 시끄러워. 청각적. 가로등. 시각적이지.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대요. 그럼 막 요게 도시 현대인의 고통이야. 고통과 신경증과 불면증이. 봐봐. 이게 나무한테 도로변. 도로변은 왜 그런지 알겠어. 얘가 나무가 쉬고 싶은데 시끄러워서 못 쉬니까. 그럼 가로등은 나무한테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왜요? 나무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낮에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등이 있으니까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자, 기억해줘. 가로등 요런 거는 굉장히 인공적인 거야.
그래서 현대 문명을 상징해. 안 좋은 거야. 자, 이거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그러니까 꽃이 적응의 결과물이요. 참을 수 없다 나무는 무슨 법 쓰였어? 서교야? 그렇지, 도치. 도치법.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대. 아, 제가 좋아서 푸르댕댕 너무 좋아가 아니야. 여기서 푸르다는 치욕으로 푸른 거야. 그래서 생명의 상징이 아니야, 얘들아. 치욕인 거야. 적응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치욕스럽대요. 시가 어려워. 근데 좀 자주 나오는 시야. 주하나 눈이 감기면 안 되는데. 괜찮지? 괜찮아요? 아이. 그러면 소설 좀 빠르게 하고 시험 보자, 얘들아. 윤서야 몇 쪽이야? 소설? 150 몇 쪽이지? 용준아? 150쪽. 펴줘. 폈어? 폈어. 잠깐만 꺼. 잠깐 김소진이야. 여자게 남자게? 남자 아저씨야. 아저씨야. 아저씨인데 이게 자전거 도둑이 행신고 내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전에는 능곡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을 거야. 근데 안 나왔어. 자,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 이게 중요한 이유는 김소진 작가가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렸어. 이 작품은 아니지만은 다른 작품이 실렸어요. 김소진 자전거 도둑. 봐줘. 사실 자전거 도둑이라는 동명의 소설이 있어. 동명의 영화가 있어.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 이탈리아 영화인데 이제 이탈리아가 끝나면 얘들아 평민들 잘 살아? 이탈리아가 끝나면 이래 미안해. 자,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면 평범한 사람들 잘 살아? 못 살아. 먹을 것도 없고 가족들도 다 죽고 도시는 폐허가 됐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영화가 특별한 게 엄청 이제 막 대단한 상을 받았다는데 실제 전쟁 후에 직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일반인을 데려다가 영화를 찍었대. 그래서 완전 이제 리얼리즘 영화인 거야.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면 브루노라는 아들이 있어. 그리고 아빠는 안토니오. 안토니오? 왜? 뭐가 웃기지? 자, 안토니오라는 아빠가 있어. 2차 대전이 끝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가 생겼어. 돌아다니면서 벽에 영화 포스터를 붙이면 돈을 꽤 많이 준대. 근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일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자전거가 필요해. 그래서 자전거가 있어야만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가난해. 자전거가 없어. 그래서 집안 살림을 다 전당포에 맡기고 어렵게 자전거를 받은 거야. 그래서 자전거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포스터 붙이는 일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쩜 좋아. 자전거를 도둑 맞았네. 이 자전거 도둑을 잡기 위해서 안토니오와 브루노가 막 돌아다니는데 만났어. 도둑놈을. 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네. 막 쫓아갔지.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을 쫓아갔는데 그 사람이 숨어 들어간 곳이 도둑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거야. 마을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줘? 도둑놈. 도둑놈 편을 들어주네. 심지어 이 도둑이 간질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쓰러지는 척을 해. 그러니까 완전 안토니오가 나쁜 사람으로 몰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나왔어. 자전거 못 찾고.
근데 길 가는데 저기 자전거가 다른 사람 자전거가 묶여있네? 안토니오가 어떻게 했게? 훔쳤어. 훔쳐 탔는데 그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경찰한테 딱 빨렸어. 그래서 흠칫 두들겨 맞았지. 그 브루노는 어린아이야.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 그런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는 이런 아버지의 무능한 모습에 너무 실망감이 크고 원망을 하게 돼요. 자, 요런 영화의 이야기가 자전거 도둑이야. 근데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따로 있어. 김승우. 김승우 나라고 나와요. 어머! 나간 내 이야기랄 거야. 시점은 1인칭 주인공. 그렇지? 1인칭 주인공.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브루노야. 내가 브루노예요. 나 김승우는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내 자전거를 자꾸 다른 사람이 밤에 몰래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밤에 이제 세워놨을 때랑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랑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범인을 잡았어. 이 사람 윗집에 사는 서미애라는 에어로빅 강사야. 저 여자는 왜 내 자전거를 훔쳐 탈까?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 둘이 만났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나눠요. 자, 나는 브루노라 그랬잖아. 나도 아빠가 있었어. 무능해.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해. 우리 아빠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이제 물건을 떼다가 파는 일을 했거든. 그러면 이제 큰 도매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떼와야 하잖아. 그 도매하는 가게의 주인이 혹부리 영감이었어. 혹이 이만큼 있어. 성격 어떨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혹부리 영감은 약간 갑질을 해. 막 우리 아빠 막 무시하고, 나도 이제 아빠 따라서 같이 이제 심부름 자주 가거든. 막 은근히 막 무시하고 막 막말하고 그래. 근데 한 번 일을 터졌지 얘들아. 여기서 물건을 떼와야 되잖아. 근데 물건 뗄 때 제일 중요한 게 수량을 잘 맞춰야 돼. 근데 소주 10병을 챙겨서 집에 오니까는 어머 8병밖에 없네? 2병이 비는 거야. 혹부리 영감을 찾아가서 2병이 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개뿔 듣지도 않아. 근데 혹부리 영감이 왜 못 믿겠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펼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얘기하면 사실상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절대 2병을 주지 않았어. 우리 아빠는 이 2병에 엄청난 돈이 달려 있는데 다음 날, 그 다음 주 물건을 떼러 갔을 때 우리 아빠의 낌새가 이상해. 막 손을 벌벌벌벌벌 떠는데 난 눈치챘어. 어렸지만 눈치챘어. 우리 아빠가 소주 훔치려 하는구나. 아빠가 결국에는 소주 2병을 훔쳤지. 딱 걸렸네.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니까는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방해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딱 걸렸어. 근데 우리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린 나는 눈치가 좀 빨랐거든. 우리 아빠가 했다고 하면은 거래가 끊길지도 몰라. 내가 했다고 하면 좀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했어요 용감님이라고 자기가 했다고 뻥쳐. 아빠는 가만히 있어. 내 혹부 영감이 몰라. 눈치를 챈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해. 내 눈앞에서 아들 혼내.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뺨을 3대를 때렸어. 진짜 확실하게 혼냈다는 걸 보여줘야 거래를 안 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빠한테 실망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어. 그런 아픈 과거가 있어. 그런 과거. 자, 서미애도 과거에 아픔이 있는 여자야. 사실 서미애는 브루노는 아니고요. 이 자전거 도둑이 서미애 오빠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 왜냐하면 오빠가 간질 환자였거든. 간질이 뭔지 알아? 이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경련을 하는 질병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게 흔히 아니잖아. 그냥 이제 배려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 옛날엔 그랬어 얘들아. 뭔가 이제 관제, 발작 뭐 이런 병이 있으면 사람을 숨겨서 키웠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오빠도 그랬지.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에 가둬가지고 키운 거야. 그냥 밥만 주고. 아무것도 교육을 받지 못했어. 근데 나는 아빠가 없어. 소미에는 아빠가 없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성적인 호기심이 생겼나 봐. 소미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옷이 홀딱 벗겨져 있고 오빠가 날 옆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소리를 빽 질렀지. 그랬더니 집에 있던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오빠를 막 때렸어. 그래서 오빠는 다시 다락방에 갇혔지. 나 그 이후부터 오빠가 너무 불편하고 무섭고 좀 가까이 있기 좀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잠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야 되네. 그리고 오빠 밥을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갖다 주기 싫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출을 한 거야. 친구 집에 있었어. 일주일 동안 오빠는요 다락방에 갇혀 있었죠. 일주일 뒤에 발견됐을 때 아직 죽지는 않았어. 숨을 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죽었지. 근데 그 오빠를 발견했을 때 다락방 문을 여니까는 온갖 벽에 벽지를 다 뜯어놓은 거야. 그래서 오빠가 죽었다. 나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라는 그 좌절감, 상처가 도벽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맨날 자전거를 훔쳐 탔었던 거야. 그때 나는 이야기해요. 흑불이 영감 사실 나 때문에 죽었거든. 그 아빠한테 뺨을 맞고 혹부리 영감한테 분노를 한 어린 시절 내가 혹부리 영감한테 복수를 해. 자, 복수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한 게 하수구에서 오랜 시간 버티는 일이었어. 왜 그랬냐면 혹부리 영감의 가게가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하수구가 있잖아. 하수구의 밑에 쭉 연결해 가면은 우리 학교 놀이터랑 연결돼 있거든. 밤에 여기로 들어가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혹부리 영감 가게 병이란 병을 다 깨. 뭐 기름병, 술병, 물병, 음료수병 다 깨놓고 혹부리 영감에 돈 괴가 있어. 얘들아, 돈을 넣어놓는 상자. 물론 이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은 없었어. 근데 그 돈 괴에 똥을 싸놨어. 그리고 도망쳤지. 다시 도망쳤어. 다음날 혹부리 영감이야 나이가 많잖아.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진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죽었지. 둘 다 그런 상처가 있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근데 사실 나는 이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뭔가 좀 시원했거든, 속이. 상처를 털어놨잖아. 그래서 다음날 소미애한테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소미애가 나를 쌩까.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내 자전거를 훔쳐 타지 않아.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 타더라고. 소미애는 끝까지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야. 자, 요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 그리고 이 영화를 매개로 두 사람의 공통점. 요런 소설. 알아두어. 알아두세요. 네. 그 뒤에 소설 봐줘. 뭐야? 쥐잡기. 사실 얘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소설이고 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소설이야. 얘는 6.25 전쟁의 상처를 다룬 소설입니다. 여기서도 나가 나와. 1인칭 소설이야. 근데 사실 내 이야기보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근데 사실 내가 이야기하는 시점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폐암에 걸렸었거든. 근데 나는 아버지가 걸려서 죽은 이 폐암이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아빠의 뭔가 삶의 응어리라고 생각해. 상처의 집합체라고 생각해. 자, 사실 우리 아빠는 굉장히 무능했어. 우리 아빠가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우리 엄마가 가게를 했거든? 근데 그 가게에 흰 쥐가 막 돌아다녀. 근데 가게에 쥐 있으면 손님들이 안 오잖아. 그래서 이 아빠가 쥐를 잡으라고 노력을 해. 근데 다 실패해. 굉장히 무능해 보여요. 나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이해가 안 됐어. 밖에 나가서 돈도 안 벌어오고 너무 무능하고 저 엄마 가게에 쥐도 못 잡는 게 굉장히 무능해 보여가지고 아빠가 싫었어. 또 우리 아빠는 뭐 저렇게 쥐 잡기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쥐도 설치하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맨날 쥐 쫓아다니고 그것밖에 안 해. 근데 아빠가 이 쥐 잡기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 요 쥐 잡기는 아빠한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거든. 근데 우리 아빠가 이 쥐잡기를 성공을 하는 거야. 죽기 전에 성공을 했어. 그래서 아빠 결국에 성공했네 라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사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줘요. 과거에 이 아저씨가 포로 수용소에 있었대. 자, 6.25 전쟁이 포로 수용소야. 사실 이 아저씨는 북한 사람이었어. 심지어 북한에서 한번 결혼도 했다. 북한에 처자식 있어. 근데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포로수용소에 끌려온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잘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교도관이 와. 그리고 호루라기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5분 뒤에 이거 호루라기 불 거야. 자, 그러면 이 복도 이쪽에 가면 북한으로 가는 거고 복도 이쪽으로 가면 너 이제 남한으로 가는 거야. 5분 줄게 결정해. 야, 앞으로 내 인생이 걸린 건데 내 대대손손이 걸린 건데 5분 안에 결정을 하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북한 갔다 남한 갔다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난 원래 북한 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북한에 처자식이 있으니까 북한으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한 쪽으로 건너간 사람이 나한테 빨리 넘어오라우, 날래 넘어오라우, 거기다간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가야 되나? 라고 이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하얀 쥐가 이렇게 찍찍찍찍찍찍찍 지나가는 거야. 근데 뭔가 쥐가 북한 쪽에서 남한으로 가니까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포로수용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 그때 막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어서 싸우다가 많이 죽었거든. 근데 그때 나도 잠을 자고 있었다가 쥐가 우는 소리에 깼어.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단 말이야. 쥐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근데 마침 쥐가 요렇게 가네? 나 역시 남한에 가야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남한으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앞으로 인생이 결정이 됐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평생 그게 후회인 거야. 결국 이 쥐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 게 너무 허무한 거지. 그래서 평생 이 응어리를 가지고 쥐 잡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었던 거야. 나는 아빠의 과거를 다 듣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하기 시작해. 태도가 바뀌지.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셔라. 요런 소설입니다. 사실 요런 이제 현대인의 과거의 아픔 요런 이야기보다는 6.25 전쟁의 상처 요쪽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 수능에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숙제 얘기하자면 책상에 올려놨던 스프링책 요거 10조까지야. 굉장히 적어. 하루에 한 지문씩 7지문입니다. 3주차 1일차부터 7일차까지 풀어오면 되고 오늘 숙제 다 못한 사람 남아서 하고 가고 우리 내신 시작은 며칠부터? 3월 5일 목요일부터가 내신 시작이야 얘들아. 그럼 정규 수업 없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요? 아이니 무슨 요일로 선택했어 내신? 일요일이요. 그러면 3월 8일 일요일에 오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시험 보자 얘들아. 쌤 책상 위에 올려놨던 주간 테스트 있거든?
기출문제라서 쉽지는 않아. 15분 줄게. 이름 쓰고, 이름 먼저 써, 이름.